여러분, 메리앙입니다. 오늘은 제가 로즈마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로즈마리는 제가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오일 중에 하나인데요. 이 로즈마리의 학명은 로즈마리너스 오피시널리스라고 합니다. 이 로즈마리너스는 라틴어로 바다의 이슬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. 이 로즈마리가 바다 해안가에서 굉장히 잘 자랍니다.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이 로즈마리의 원산지가 북유럽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예요. 꿀풀과 상록, 관목 식물로 여러분들이 화분으로 키우셔도 굉장히 좋은 허브인데요. 이 로즈마리 15ml를 뽑아내려면 꽃과 잎이 998g 정도가 있어야 되니까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오일은 아닙니다. 사실 가성비 갑인 오일 중에 하나가 로즈마리예요. 이 로즈마리는요, 원산지가 다양하게 있는데 특별히 케모타입별대로 3가지의 원산지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. 케모타입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종자는 같은데 원산지가 다르기 때문에 각 원산지마다 이 로즈마리가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화학 구조가 다름을 설명합니다. 특히 이 로즈마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3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. 스페인, 프랑스, 튀니지가 있습니다. 스페인 같은 경우에 로즈마리는 캠퍼를 월등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서 캠퍼 타입의 케모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프랑스는 버베논 케모타입이 있습니다. 그리고 튀니지 같은 경우가 1.8 시네놀 계통의 케모타입입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린 이 로즈마리는요, 1.8 시네놀이 44.89%를 가지고 있는 시네놀 계통의 케모타입입니다. 이 시네놀 같은 경우에는요,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칼립투스의 대표적인 케미컬 중에 또 하나죠. 호흡기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로즈마리의 사용처는 굉장히 다양해요. 고대 때부터 사용해왔던 대표적인 허브 중에 하나가 이 로즈마리였고요. 이집트 미라에도 사용이 되어서 미라를 오픈했을 때 이 로즈마리가 뿌려져 있는 걸 실제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종교적인 목적이 분명하게 있었고요. 프랑킨센스나 미르처럼 고가의 허브보다 가성비적으로 훨씬 더 저렴하게 좋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됐던 게 로즈마리였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중세로 넘어와서는 정말 악령을 퇴치하거나 혹은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도 시나몬이나 타임 같은 허브와 함께 길거리에 많이 뿌려지거나 태워져서 사용됐던 허브가 로즈마리입니다. 그 정도로 소독 능력이 굉장히 월등하기도 하죠. 이 로즈마리의 사용처들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모발 건강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. 대표적인 탈모 오일이 로즈마리이죠. 그 원리 중에 하나를 설명해 드릴게요. 우리 인체에는 DHT라는 몸에서 생성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. 우리 인체에서 생성되는 호르몬 중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에서 만들어지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있는데요. 짧게 줄여서 DHT라고 부릅니다. 이 DHT 호르몬은요, 남성의 상징적인 호르몬입니다. 남성분들의 수염이라든지 아주 굵직한 저음의 목소리를 만들거나 근육을 생성할 때 필요한데요. 이 DHT 호르몬이 과잉되게 될 경우에 탈모를 유발하거나 전립선 암을 유발하는 데 또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DHT 호르몬이 과잉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억제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. 로즈마리가 그거에 사용되는 거죠. 모발이 가늘어진다라고 했을 때요, 여러분들이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스트레스, 시기, 그리고 아드레날린과 갑상선에 관련된 건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. 그런데 이 로즈마리가 여러분들의 갑상선과 부신을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근본적인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발 건강에 또한 도움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로즈마리를 적정하게 잘 사용하시면 모근이 강화되면서 모발이 탄탄하게 다시 재생성될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제가 제 영상 중에 탈모에 관련된 샴푸와 DIY를 만드는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레시피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리고 이 로즈마리가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성격 중에 하나가요, 신경을 케어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. 페퍼민트와 함께 이 로즈마리가 대표적인 각성 오일인데요.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에게 허브를 전달한다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허브가 로즈마리일 겁니다. 로즈마리를 책상에 딱 두고 공부할 때 이 로즈마리를 이렇게 치시면 그 향이 분사가 되죠. 그 향이
여러분들의 뇌의 건강에 영향을 미쳐서 뇌를 리프레시 시키고 아주 또렷하게 각성시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 기억력을 증진하는 역할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수험생 키트에 포함되는 게 이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이에요. 자, 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을 올리고 뇌에 관련된 신경뿐만 아니라 운동신경에 관련돼서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뭔가 행동이 둔화되거나 이런 손 움직임 같은 경우 몸이 어느 부위가 좀 이렇게 마비 증세가 온다거나 했을 때 이 로즈마리가 신경 케어에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 외에 청각, 시각, 그다음에 후각적이나 미각적인 그런 신경 케어 또한 이 로즈마리가 둔화에 관련돼서 노화에 관련돼서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신경은 살아있으나 전달에 관련된 문제에서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로즈마리입니다. ADHD이거나 혹은 심하게 산만해서 포커싱이 안 되는 경우에 블렌딩 하나를 좀 알려드리면은 라벤더, 로즈마리, 시더우드를 같은 비율로 블렌딩해서 디퓨저를 한다거나 코코넛 오일과 블렌딩해서 여러분들 두피 케어라든지 목 케어 쪽으로 해서 뇌로 전달을 해준다라면 여러분들의 뇌에 관련된 각성 그리고 ADHD나 ADD와 같은 뭔가 과잉 행동에 관련된 산만한기를 잡아줄 수 있는 포커스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블렌딩이 되기도 합니다. 인지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한 블렌딩을 해줄 수 있는 게 로즈마리, 시더우드, 그리고 소량의 베티버 오일을 함께 블렌딩해서 사용해 보신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 로즈마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케미컬 중에 또 하나가 알파핀넨입니다. 이 알파핀넨의 함량이 10.25%로 높은 편인데요. 염증 케어하는 데 또한 탁월합니다. 물론 시네놀도 염증 케어하는 데 굉장히 좋은 케미컬이죠. 우리 인체에서 생성되는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또한 이 로즈마리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근육에 관련된 통증, 관절 통증, 외에 신경에 전달될 수 있는 모든 통증 질환에 로즈마리를 함께 사용해 보세요. 캠퍼의 함량이 10.27%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통증 문제에 아주 드라마틱한 효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블렌딩을 하나 설명해 드리면 윈터그린, 페퍼민트, 진저와 함께 로즈마리를 블렌딩해서 사용해 주신다면 염증을 제거하고 쿨링과 어떤 발열에 관련돼서 또 케어가 가능하고요. 순환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블렌딩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로즈마리는 우리 인체의 간과 담낭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. 더 나아가서 비장과 신장까지도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히포크라테스가 비장과 신장을 케어하기 위해서 요리 레시피로 많이 권장했던 허브가 이 로즈마리였고요. 여러분들이 인체의 자연적인 해독을 좀 돕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로즈마리를 잘 사용하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블렌딩으로 하나 알려드리면 레몬, 투메릭,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을요. 같은 비율로 2방울 정도씩 캡슐에 넣어 복용하신다면 간을 거치면서 간 해독을 돕고요. 비장, 신장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의 해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부위에 직접적으로 발라주신다면 또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. 코코넛 오일과 블렌딩 하셔서 간 부위라든지 신장 부위 그리고 부신 호르몬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로즈마리가 또한 있기 때문에 코코넛 오일과 함께 부신까지도 발라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호르몬, 특히 스트레스에 관련된 코티솔 호르몬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로즈마리가 여러분들의 스트레스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. 만성 피로를 가지고 계시거나 체력이 떨어져서 회복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. 꼭 로즈마리를 부신이랑 간 부위에다 바르는 방법을 해보세요. 그런 원리로 여러분들이 천천히 늙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오일 중에 하나가 로즈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. 로즈마리는요. 소화계통 쪽에 또한 월등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. 우리가 향신료로 사용하는 허브잖아요. 방부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미라에도 사용이 됐었죠. 같은 원리로 음식의 유통기한을 늘릴 때 또한 사용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베이킹을 한다거나 고기를 재거나 할 때 이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을 한두 방울 정도 첨가하신다면 보관이 길어질 뿐더러 음식의 풍미 또한 굉장히 높아집니다. 제가 요리는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요리에 잘 활용을 하실 텐데요. 바질과 함께 주방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허브가 로즈마리입니다. 아이들의 디저트를 해준다거나 파스타라든지 피자를 구운다거나 할 때 이 로즈마리 함께 사용해보세요. 고기 요리에도 굉장히 좋습니다.
그리고 소화기에 관련된 어떤 장애가 있거나 힘든 문제가 있을 때 로즈마리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코코넛 오일과 블렌딩해서 10도에서부터 그 아픈 부위, 위라든지 장 부위에 마사지 해주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고요. 복용 또한 소화계통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로즈마리는요, 에스트로겐을 또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. 여성분들의 생식계통 케어에 굉장히 좋아요. 생식계통의 염증 질환에 이 로즈마리가 대표적인데요. 멜라루카, 티트리 오일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. 대표적인 거는 원래는 로즈마리입니다. 우선순위는 저는 로즈마리를 더 권장하고 있어요. 자궁을 강화시키면서 염증을 잘 줄이기 때문에 불편하게 가지고 있는 질염 케어에 이 로즈마리를 팬티 앞부분에 한 방울씩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거나 두세 방울을 코코넛 오일과 함께 아랫배에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신다면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헝가리 워터라고 해서 이 로즈마리를 우려낸 물을 갖다가 입욕을 하거나 화장품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. 그 당시 때 통풍에 관련된 케어에 사용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통풍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로즈마리를 블렌딩해서 바르시거나 복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즉각적인 도움보다는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활용해 보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 외에도요, 황달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을요, 라벤더 오일과 블렌딩해서 가한 부위에 발라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이 로즈마리는요, 에너지 부스팅이 굉장히 잘 되는 오일이고요. 여러분들이 단독으로 원액을 이렇게 맡으면 분명히 호불호가 갈릴 거예요. 하지만 디퓨저라든지 캐리어 오일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목적하에 선택된 다른 에센셜 오일과 블렌딩해서 사용하신다면 정말 드라마틱한 향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향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시면 기피하지 마시고 연하게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로즈마리의 주의사항 설명해 드릴게요.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혈압에 관련돼서 고혈압이신 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일은 아니에요. 이 로즈마리는 각성과 확장의 오일이기 때문에 순환을 빠르게 돌릴 수 있어서 만약에 내가 혈압이 있는데 로즈마리를 사용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퍼센테이지를 좀 낮추셔서 아주 연하게 희석해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라벤더라든지 이완에 관련된 오일들과 함께 블렌딩 하신다라면 그런 문제는 좀 덜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간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일은 아니니까요. 간질을 앓고 계시나라는 분들한테는 테스트를 꼭 해보시기를 권장드릴게요. 자, 그리고 산모이신 분들한테 또한 권장하지 않는 오일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오일 중에 로즈마리 오일을 설명을 해드렸고요. 이 로즈마리는요, 제가 가성비 갑인 오일 중에 꼽는 오일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다양한 목적으로 건강을 챙기시는 걸 권장드릴게요. 오늘 영상 도움되시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